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자,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예,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이게 잘 보내야죠, 당연히. 아니, 우수근 부총장님 댁은 어떻게 김장을 하셨어요? 네,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때 장모님하고 집사람이 이렇게 하니까요. 그럴 때는 제가 도망치는 게 상책입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심들 해야 되니까. 예. 김장하는데도 많이들 애를 먹더라고요, 다들. 예. 그러니까요,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총장님. 네. 우리나라는 그 선제적인 방역과 또 마스크, 또 거리 두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그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수도권은 2.5단계로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격상이 됐죠. 자, 그런데 중국은 전국 31개 성에서 중국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15명이었고 이 중에 본토 확진자는 3명이라고 하던데, 자, 부총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 그걸 저한테 물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요. 예. 저도 참 희한합니다. 그 넓은 땅에서 위생 수준 환경이 아직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적게 나온다라는 것, 정말 중국 통계는 뭐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강하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저도 상당히 의아스러운데요. 보면은 통계를 직접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얼마나 진실인지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모르는데 확실한 것은 중국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을 비롯한 다양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가끔 물어보면요. 정말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요? 얘기하니까 그거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다만 중국에도 확진자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7일 같은 경우도 15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3명이 중국 본토에서 발생해가지고 중국 당국이 바짝 긴장하면서, 또 많이 나타나게 되면은 중국 특유의 아주 강력한 봉쇄라든가 격리 조치로 대처하겠죠. 네. 아무튼 그래도 믿어야 되는 상황이죠. 믿어야죠, 이 통계를. 예, 일단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큰 영향 받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중국 사람들도 사회주의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중국 일반 사람들도 무엇보다도 걱정하는 것은 자기들의 안전과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위험에, 생명에 그 위험이 생긴다면은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텐데 스스로 마스크도 안 쓰고 평상시 생활처럼 지내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보고 상황이 그런가 보나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가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좀 비교를. 어제죠, 12월 7일 기준으로 중국은 그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86,634명. 또 누적 사망자는 전날과 같다고 하네요. 4,634명이고 어제 기준입니다. 또 국내 우리나라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어제 기준 38,161명, 또 사망자는 549명으로 집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부총장님. 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중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우리는 좀 부정적인 감정이 앞서는 게 좀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웃으로 지내다 보면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층간 소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중국과 일본도 역사적인 측면도 그렇고 적지 않은 좀
뭐 조화롭지 못할 그런 원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좀 혹은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만 그래도 BTS 발언 문제라든가 한복 문제라든가 김치 문제라든가 예, 물론 이런 것은 우리가 꼼꼼히 보면은 수준 미달의 지극히 극렬분자 우리 사회에서도 있는 정말 황당한 인간들이 그 멋대로 주절되는 걸 갖다가 우리 매스컴이 전체 중국이 그런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그 일파만파 갈 뻔했던 그런 것도 있는데 아직도 이런 것이 중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어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대부분 일본 정부의 그 왜곡된 역사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뭐 사실은 또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여기 써 있어서 저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당연히 뭐 반일 운동 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또 노재팬이라고 노재팬 운동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아주 극을 달리고 그랬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한류 열풍에 빠져 있었다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네,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팩트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노재팬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정치권도 싫고 일본 사회, 일본 물건 다 싫다라는데 일본에서는 말하자면 노 한국 정치권, 예스 코리아, 예스 한국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 매스컴의 문제는 이런 건 보도를 거의 안 해서 그러는데. 그래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한류가 과거와는 달리 한 차원 더 넓고 깊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올해 일본에서 유행한 것의 상당 부분이 from Korea, 한국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고 또 우리하고의 역사 전쟁이라든가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일본의 외상, 우리의 외교부 장관의 모태기 외상. 아, 일본의 모태기 외상. 예, 모태기 외상도 사랑의 불시착이라든가 한류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라는 것이 한류 드라마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모태기 외상, 우리하고 역사 전쟁이라든가 외교 대립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도 낮에는 한국하고 대립하고 있으면서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웃다가 울다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당당하게 밝힐 정도거든요. 모태기 외상은 또 저 약간 저 이름이 우리나라 사람 같아서 모내기 모태기. 그래서 더 우리나라 드라마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모지리와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뭐 역사 문제 얘기할 때는 정말 모지리 같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영화를 보고 우리 드라마에 빠져지는 거 보면은 기분 좋네요. 그건. 예, 이걸 대놓고 자기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일본 사회에서는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인데 실제로 한류가 그동안 뭐 지금은 3차 한류가 진행 중이라고 하죠. 네? 3차 한류요? 예, 그동안은 2000년대 초반에는 뭐 겨울연가라든가를 통해서 K-팝 열풍이 시동이 걸리다가 그때는 이제 주로 중년층의 전유물이었는데 그러다가 2012년 쭉 젊은 층까지 더 발전 확산되다가 정치적으로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천황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우리는 일본 왕이라고 하지만 일본 천황을 흔들었다 해가지고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급냉하다가 다시 현재 K-팝이라든가 BTS 이제는 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 화장품, 한국 디자인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인기가 있고 또 일본의 전 연령대의 일상생활로 밀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매스컴은 일본은 어떤 것이다 죽일 것이다 뭐 역사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도 저 일본에서 한류 열풍에 푹 빠져 있다고 하니까 아주 제가 꼭 저 기분이 저도 저기 한류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꼭 느낌이 우리 모두가 이런 느낌 있죠. 예를 들면 앵커님은 저에 대해서 저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제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빠져가 같이 잘 지내보자. 좀 더 지내보자 하지만 제가 앵커님에 대해서 도끼를 뜨면서 어쩌고 손가락질하면서 큰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앵커님이라든가 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한일 간의 민심은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예.
제가 이제 앞으로 6앵커라고 하겠습니다. 6앵커. 네. 자, 이제 좀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부총장님. 네. 중국과의 관계 역시도 뭐 우리 모든 국민들 다 똑같이 생각하겠지만은 사드 사태 이후에 되게 급냉해졌잖아요. 네. 네. 그런데 또 그 안에서도 또 중국이 또 한국 문화에 또 열광하는 중이라고 여기 써 있어서 지금 뭐 중국이 또 한국 때문에 지금 난립니까? 중국도? 그렇게 불씨가 붙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도 사드 배치로 비롯된 이 정치적인 대립으로 중국 대륙에서 그 전에는 한류 열풍이 쫙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얼어붙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늘 써왔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할 정도로 소중히 해왔던 것을 그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해갖고 싹 안 쓴다라든가 하기는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중국인들 사이에 한류가 한국적인 것이 일상생활로 깊이 들어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인 눈치를 보느라고 불씨가 좀 눈에 보이지 않게끔 잠재되어 있던 것이지 한류에 대한 불씨는 살아있었던 것이죠. 그렇구나. 그런데 사드 사태 이후 시간도 많이 지났고 중국도 이것을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최근 들어서 왕이 부장이 왔다 가서 뭐 한중 관계가 좋아지려는 조짐을 보이니까 중국 민심들 사이에 살아있었던 불씨가 살아나면서 한류, 한국적인 걸 더 찾게 됐는데 단적인 예로 지난 8, 9월 달에 그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최대의 경제 도시지 않습니까? 서른도. 상하이. 네,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코리안 페스티벌 한통제라는 한국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거기서 무려 50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다녀간 다음에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류 열풍 때문에? 네, 거기서 코리안 페스티벌이 한 달 동안 상하이에 있는 한국 상해 사람들에 의해서 주최되었는데 50만 명 이상이 다녀가고 또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자기네 지역에서도 개최했으면 좋겠다. 함께 하자라는 러브콜이 쇄도한다. 만약에 중국인들이 그걸 싫어하고 중국 당국자들이 정말 못되게 한다면요. 이런 바람도 없고 이런 열풍도 없었을 텐데 맞아요.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먹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기분이 좋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일부 극렬한 네티즌들의 행동을 보면서 모든 중국인들이 저럴 거라고 하고 또 우리의 일부 몰지각한 언론들은 그런 걸 부추기고 있는데 맞아요. 실제로 중국은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로 그리운 이미지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매스컴 보도부터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팩트를 넓게 보여주고 또 이런 중국과 일본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 TVN 교통방송도 중국, 일본 진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분위기 타가지고. 그렇죠. 뭐 꼼꼼하게 보도하면서 일단 저랑 협의하자고 제가 우수군의 한중일 TV만큼은 있는 팩트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예. 아니 부총장님 구독자가 많이 느시던데 점점. 덕분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막걸리 모시겠습니다. 아유, 수익이 짭짤하실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아유, 아직 우유값도 못 벌고 있습니다. 우유값. 아유,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부총장님. 또 저도 유튜브 우수군의 한중일 TV 자주 보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또 기대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수군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